박형준의 생각TV. 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한마디로 점입가경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검찰에 2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 차원의 총체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생각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특히 선거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국민주권이 가장 신성하게 관철되어야 될 영역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철저히 엄벌에 처해야 하고, 작은 의혹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고 국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만일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계속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위 프레임 정치의 틀 속에서 이것을 소위 정권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묻어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안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기획수사를 했느냐, 이 수사가 그냥 정상적인 첩보를 받아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냐, 아니면 울산시장을 잡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들어간 수사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가 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첩보를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첩보를 가공했거나, 또는 수사를 종용했거나, 또는 수사를 보고를 받았거나, 어떤 형태의 개입이 있었든지 간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 이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와대가 지금 은폐를 하고 있느냐, 은폐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지금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 등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또 세 번째 쟁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수사 여부냐, 그 다음에 청와대 개입 정도와 관여 수준, 그리고 세 번째는 은폐 의혹,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지금 이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기획수사이자 청와대 개입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자, 또 지금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청와대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권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어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수사였느냐 여부인데요. 황운하 경찰청장이 울산에 내려간 과정부터 사실은 좀 의심이 많이 들죠. 계급 정면에서 벗어나서 치안감으로 된 사람이 보훈을 받아서 울산경찰청장이 됐는데, 되자마자 김기현 수사를 챙겼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챙기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수사팀이 처음에 이 사건을 사전에 그런 고발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별게 아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청장이 그 수사팀을 교체를 했죠. 그 수사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어떤 수사팀을 임명을 했는데,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바로 고발을 한 그 건설업자하고 유착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상당히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송병기라고 하는 사실 이 첩보를 제공을 한 이 사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울산 경제부 시장이죠. 그 당시에는 김기현 시장 밑에서 상급으로 있다가 조금 외곽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인사불만으로 소위 반 김기현 시장 편에 쓰고, 아마 송철호 시장 캠프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실은 김기현 시장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송철호 캠프하고 밀접히 이미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경찰이 이 사람을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가명을 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가명을 쓴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조직폭력배라든지 마피아라든지 무슨 어떤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가명 조사를 받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사건에 신원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무슨 보복 그 대상도 되지 않는데 가명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좀 특이한 일이고 또 이상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 가명을 쓴 이름이 소위 그 레미콘 회사의 그 기사 이름으로 가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도 상당히 교활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내부자 고발인 것처럼 비치게 가명을 쓰고, 그것을 경찰이 버젓이 그 가명을 인정을 해주고, 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내부자 고발이라고 봐서 영장을 청구를 받아들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찰이 뭔가 소위 울산 김기현 시장을 똘똘 말기 위해서 진행한 수사다. 그리고 최초의 수사팀이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다 조사를 해봤지만 별게 없었다라는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 황운하 청장이 소위 30억 용역 계약서, 그것도 나중에 그 검찰 수사 결과에서 아무 내용도 없고 그 고발한 사람 자신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과잉 행동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인데,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황운하 청장은 이 청와대 행정관을 따로 만났다는 게 밝혀졌죠.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운하 청장이 백원우 팀이었던 정무행정관과 울산청 집무실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래고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정황을 보면 고래고기 사건이 핵심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볼 때 이것이 기획수사로서 진행이 되고, 또 결국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울산시청 집무실을 카메라를 동원해서 막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쭉 진행 과정에서 소위 결과에 어떻든 정치적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위 송철호 캠프에서 청와대와 긴밀히 연결이 돼서 공약을 작성을 하고, 또 울산 김기현 시장의 공약을 무력화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죠. 그것이 바로 울산의 공공병원, 산재 공공병원 설립 사안인데요. 울산에 그게 상당히 수건 사업이 되나서 김기현 시장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미 2018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것을 없애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그거를 발표를 하죠. 대신 송철호 시장은 그것을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 이런 거를 내세워서 울산 김기현 시장이 한 공약은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한
공공병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고 그 공공병원 유치를 했죠. 또 이 그 환경부 장관을 그 2월 달에 오게 해서 사실 환경부 장관이 송철호 시장을 돕는 안각화 문제로 돕는 그런 어떤 장면도 연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과정에서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의논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공약과 그다음에 그 울산시장 그 김기현시장 끌어내리기와 기획수사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소위 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황상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첩보가 들어와서 그냥 첩보를 내려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시장이 그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비내용을 추가한 적 없다는 해명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검찰 조사에서 보면 제보 문건에도 없었던 비의혹이 추가로 그 문건에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경찰에 하달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단순히 첩보 이첩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첩보 이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구체적인 감찰을 또는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어떤 새로운 첩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개입 의혹, 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청와대 개입 의혹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특정 후보의 선거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 관여, 개입해서 또 다른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관여를 아주 깊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 가운데 가장 고약한 권력의 남용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그것을 직접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만약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국 탄핵까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됐지만 그건 사실은 사안이 굉장히 경미한 것이거든요.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도 탄핵 사유가 된 것인데, 선거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거는 큰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여러 사안들보다 가장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하고 또 소위 정치적 힘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긴가민가 하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것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또 조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관심을 꽉 집중시키는 인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국민들 관심에 조금 비껴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사안 자체로 보면 지금 거론되는 3대 의혹 사건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또는 이 집권층 내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 그리고 이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사건이 있는데요. 이 김기현 시장 사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이 사안 자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